정발고 2020 3학년도 2학기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 담당하게 된 김원재 선생님입니다. 일단 정발고 시험 아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볼 수 있는 시험 문제 중에서 대폭 까다로운 문제였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후반, 80년대 후반이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그리고 예전 기출문제에 비해서 다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신유형 문제들은 여러분 통합과학 책에서 보이지는 않으나 물화생지 1에서 나오는 책에는 보였던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두셔야 되겠고, 이번 시험은 특히나 지학 파트하고 화학 파트의 고난이도 문제가 다소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더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대표 문항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많이 봐왔던 문제들이고 요거 풀만하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페이지를 딱 넘기자마자 이거 아니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온수 변화 그림이죠. 이건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산이나 염기를 부었을 때 어떻게 이온수가 변하는지, 이온의 누가 남고 누가 없어지는지 그거 판단하는 문제. 그래 오케이 썼어. 7번 문제도 우리가 많이 봐왔던 문제죠. 금속 반응성 문제여서 얘가 반응을 했냐 안 했냐, 반응을 했다면 이온수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페이지 문제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공부했으니까 할 수 있어. 3페이지 넘어가시면 어려워지네 이런 문제 나오죠. 중화반응의 문제가 나왔어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이온수를 보고 중화반응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다른 학교 똑같은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봐두시면 될 만한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여기 거 저기 거 저쪽 이쪽 학교들이 다 많이 출제되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걸 이제 처음 본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11번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거고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계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문제는 정리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풀이해 갈 때 그냥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풀이만 알고 갔다면 숫자가 살짝 바뀔 거고요, 부피가 살짝 바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이의 개념을 정리해 두셨어야 되고, 중화반응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수 문제는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12번 문제가 나타나면서 Y축을 보니까 전기전도도에 이거 뭐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가 전기전도도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요새 전기전도도 문제는 고3 수능 기출문제나 이런 데의 유형은 아니지만 예전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보실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런데 뭐였다? 이가산입니다. 이가산의 일가 염기에 전기전도도를 줬고 아예 전기전도도가 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 앙금생성 반응도 같이 있나?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까다롭고 어려웠던 문제.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문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해주고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맞닥뜨리면 이게 뭐지? 하면서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발전시키고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단편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많이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하고도 많이 풀어봤었죠. 고난이도 문제라고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도 풀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 번 같이 해봤던 친구들은 그나마 좀 이거 할만한데? 라고 느낌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고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게 뭐지? 이게 처음 보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수업 시간에서 이런 고난이도 문제가 있었지, 이런 것들도 했었지, 비슷한 유형이었네,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 보면 어려워도 한두 번 봐왔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어려웠던 난이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툭툭툭 튀어나오죠.
이번에는 17번 문제, 지구과학에서 튀어나왔고요. 이거 뭐지? 하는 자료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수능 특강, 수능형 문제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자료들을 조금 더 딥해서 어려운 난이도까지 좀 공부를 해놨다면 이걸 따라가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런 걸 안 해놨다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17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지구과학에서 고난이도 문제. 그리고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O2 함량과 CO2 농도 변화가 나왔단 말이죠. 요것도 자료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지질시대에서 생명체가, 광합성 생물이 어떻게 나오고, 무산소 호흡, 유산소 호흡 생명체가 어떻게 나오고, 그게 대기에서 어떠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조성 비율이 일어났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고난이도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고난이도 문제는 맞습니다. 확실해요. 그 다음 19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고난이도 문제라고 한번 하긴 했던 얘기고요. 이게 지질 시계를 통해서 시대를 시간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문제였다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질시대 문제를 이렇게 난이도 있고 버라이어티하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좀 길면서 까다롭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자료 해석도 몇 번씩 해봤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발고는 정말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 그리고 수능형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깊이 있는 개념, 그 다음에 좀 확장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넓은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험이었다. 그럼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꼭 가지시고요. 반드시 지구과학 파트하고 화학 파트가 다소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도 이제 어떤 파트가 고난이도 문제에 나올지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면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대비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발고 2023학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